S26 울트라를 직접 분해해보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거기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그리고 분해 및 조립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 기릿! 분해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잘 보여요. 오, 여기 글자도 보인다. 껐다 켰다 해볼게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키면 이렇게 중간중간 픽셀이 꺼지고요. 끄면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향상된 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켜면 뿌옇게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뿌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끈 상태고요.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향상된 보호 켜볼게요. 지금 살짝 빛 들어온 거 보이세요?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봐보세요. 꺼졌다가 켜졌다가 약하게 빛을 쏴주면서 더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갤러리 앱에만 적용을 해놓으면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림 팝업에만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잘 되거든요? 제가 머리 말릴 때 쓰는 드라이기를 가져왔고요. 열을 줘서 폰들을 약간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떼어내 보겠습니다. 아랫부분부터 떼어낼 거거든요? 흡착판을 붙입니다. 오, 들어갔다. 참치에 티슈하는 게 낫겠다. 아닌가? 그게 더 무서운가? 오, 뜨거우니까 잘 나간다. 자, 이제 방수 방지는 물 건너 간 겁니다. 여기가 잘 깨진다고 하더라고. 케이블 찢어진다고? 아니야, 안 찢어졌어. 떨어진다. 뜯었다, 열었다고. 아, 집인데 집에 가고 싶다. 엄청나게 얇고 탄성이 있는 유리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무선 충전 모듈이고요. 아이폰은 여기 맥세이프 자석이 들어가죠. 갤럭시는 맥세이프 자석을 안 넣죠. 대신에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워치 올려놓고 워치 충전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실 효율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쓸 일은 거의 없지만 리버스 무선 충전도 되게 하고 S펜이랑 간섭이 나기 때문에 자석을 못 넣는 게 아니라 안 넣는 거죠. 선택을 한 겁니다. S펜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됩니다. 초광각이 50메가픽셀, 광각 200메가픽셀, 망원 50메가픽셀, 요게 3배 망원이에요. 10메가픽셀. 이번에 조리개가 넓어졌어요. 야간에 퀄리티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그거보다는 센서 업그레이드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스도 광각이 200메가픽셀인데 200메가픽셀 촬영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게 용량도 엄청 많이 차지하고 기본 세팅으로만 찍어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래서 하수스를 뭐 더 올리는 것보다는 센서를 더 넓은 걸로 좀 좋은 거 최신으로 바꿔주시면 퀄리티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분해하는 분들이 맨날 이거 하잖아요. 이거 되게 해보고 싶었어. OIS라고 손떨방이거든요.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이번에 망원 렌즈가 바뀌었어요. ALOP라는 기술인데 망원 렌즈 모듈이 원래 이만했단 말이에요. 그게 잔망경 망원이었는데 프리즘을 거친 다음에 렌즈를 거쳐서 센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필요해요. 근데 렌즈를 그 위로 올린 거야. 그래서 렌즈를 먼저 투과하고 프리즘을 거쳐서 센서로 들어가니까 거리를 훨씬 좁힐 수가 있어서 공간 확보를 더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주 우리 삼성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무선 충전 모듈 지금 분리를 했고 S펜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런 센서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노란 거 온도 센서입니다. 이번에 60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당근 뜨거워짐. 온도를 잘 재다가 너무 뜨거우면 아뜨 하고 좀 내려. 한 35W? 좀 식으면 다시 올려! 이렇게 충전이 되더라고요. 스피커입니다. 방수 방진 때문에 얇은 고무막 같은 걸로 막혀져 있어서 물이나 먼지는 안 들어가게. 와,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한다. 아직 되나 볼까요? 아직은 돼. 고속 충전이 올라가면서 배터리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커넥터가 두 개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0W, 30W 이렇게 줄 것 같아요. 가운데 배터리 셀 나눠져 있고 그렇게 하면 발열을 좀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커넥터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하나 커넥터 뗐거든요? 된다. 옆에 커넥터 제거할게요. 그러면 핸드폰 꺼질 거거든요?
꺼졌습니다. 짝짝짝짝. 5000mAh짜리 배터리 셀입니다. 기존의 그 리튬 이온 배터리고 이제 이 틀은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000mAh의 60W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고요. 언젠가는 실리콘 카보네이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 이게 바로 베이퍼 챔버입니다. 요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더울 때 물을 이렇게 싹 바르면 걔가 증발이 되면서 시원하잖아요? 그런 원리로 AP에서 발생하는 열을 밑으로 쭉 발산시켜주면서 이렇게 확산을 해주는 거예요. 게임을 1시간 반 정도 해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미지근해요. 여기만 뜨겁지 않고. S25 울트라 대비해서 15% 정도 더 커졌대요. 와씨. 이거 전면 카메라랑 연결된 거다. 여기 이거. 아 이거 너무 친절해. 어디에다가 쑤셔서 떼라고 화살표 표시가 돼 있어. 얘만 나사 색깔이 다르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손이 발발발발 떨려. 여러분 뗐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써멀 같은 게 발라져 있고요. 이 안쪽에 지금 시커멓게 보이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들어있고요. 응? 여기 막 낙서 같은 게 돼 있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 위에 품질 체크한 걸 수도 있겠어요. 노일까요? 온일까요? 노는 아니겠지? 하얀 거 써머리면 닫고 다시 조립해야 되는 거 아님? 닦아야 될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컴퓨터는 뗐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오류나잖아요. 그냥 해볼게. 안 되면 뭐 다시 분리해야지 뭐 어떡해. 거꾸로 역순으로 갑니다. 메인보드부터 집어넣을 거고요. 올렸고요. 바람을 한 번만 불게요. 마지막으로 OIS 한 번만 더 하자. 되게 해보고 싶었어. 최근에 찍은 영상 보시면요. 슈퍼스테디를 안 켜도 손떨방 기능이 너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3배 망원 렌즈를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달랐던 나사부터 먼저 끼울게요. 켜보라고? 켜볼게요. 안 켜지는데? 켜졌다! 나 오늘 도파민 터져가지고 잠 못 잘 것 같은데? 이야, 야르! 잘 됐다. 문제는 방수 방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히 써야 된다는 거. 이격 전혀 없고요. 너무 잘 됐는데? 짜잔! 무사히 분해 조립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핸드폰도 동작을 잘 합니다. S25 울트라 때는 써머리 안 발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 했는데 AP 아래 묻어있고 그 밑으로 베이퍼 챔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칩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분해하고 써머를 사가지고 다 닦고 다시 바른 다음에 재조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분해 조립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참조하셔서 써머를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무선 충전 모듈의 효과를 최대로 내려면 치뚝 규격에 딱 맞게 충전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번 S26 시리즈에 맞춰서 나온 자석 케이스들 그리고 신박템까지 싹 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조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엄청 튼튼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라이노실드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했습니다. 메인 라인업인 솔리드 X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실드가 환경에 엄청 신경 많이 쓰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이 용이하게 소재도 한 가지를 썼다고 하고 패키징만 봐도 자연을 생각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블랙, 애쉬 그레이, 클래식 블루, 쉘 베이지 이렇게 4가지 색상이 있고요. 블랙을 먼저 끼워봤는데 벌써 튼튼한 느낌이 들어요. 재질이 오돌도돌하고 매트한 느낌입니다. 다음은 애쉬 그레이입니다. 오, 블랙이랑 느낌이 좀 잘 어울리네요. 베젤을 넘어오지 않게 전면도 보호를 잘 해주면서 이렇게 앞면으로 떨어뜨려도 보호를 꽤 잘 해줄 것 같아요. 클래식 블루도 끼워볼게요. 폴드 7 나왔을 때 용달 블루?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이것도 괜찮다. 폰 고유의 색상이 지루할 때 이런 솔리드 컬러로 바꿔주는 거는 또 기분 전환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쉘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지보다는 옅은 회색 느낌의 색상이고요. 이거는 화이트랑 매칭하면 되게 예쁘겠다. 오, 화이트 목업을 끼웠더니 확실히 예쁜데요? 재질이 굉장히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뺐다 꼈다 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느낀 게 코너에 홈이 파져 있고 벌집 모양의 패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라이노 실드 홈페이지에 가면 미국 군사규격을 넘어섰다 막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밀 스탠다드 810G라는 미군한테 납품하려면 통과해야 되는 내구성 스펙이 있거든요. 거기에 낙하시험 기준이 있어요. 1.2m에서 26까지 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 제품이 멀쩡해야 된다 이런 건데 자그마치 3.5m에서 떨어뜨렸는데도 제품이 멀쩡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만져보니까 멀쩡할 만도 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만듦새가 진짜 좋아요. 가격이 좀 있긴 하니까 그 정도 완성도는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네요. 굿! 다음으로 제가 핸드폰 진짜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이런 저도 맘 놓고 쓸 수 있게 새로 나온 에어 X 케이스입니다. 색상은 블랙이랑 그레이 두 가지가 있고요. 들자마자 뭔가 탱크 같은 느낌을 줍니다. 블랙 색상을 끼웠는데 디자인적으로는 밖에서 봤을 때 양쪽이 대칭으로 보이지만 이 가운데를 파놔가지고 S펜 꺼낼 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놨네요. 와, 이거 되게 설계 잘했다. 블랙 색상에 그레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거는 흰색이나 스카이블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반투명하게 내부가 살짝 보이는데요. 사이에 공기를 가둬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로 떨어졌을 때 에어챔버 안에 있는 공기가 충격을 분산하면서 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저는 이런 내구성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충격이나 진동이 막 가해지면 처음에는 견뎌요. 근데 이 데미지가 누적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크랙이 생기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때리면 부러지는 거죠. 결국 폰에 가는 충격 자체를 줄여주면 폰의 내구성이 올라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기본 중에 기본 클리어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투명하고요. 와, 씨, 예쁘다. 그런데 이 클리어 케이스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변색입니다. 다들 변색에 강하다고 하는데 쓰다 보면 투명 케이스 노랗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라이노 실드의 자신감, 무려 변색을 평생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나 싶어서 담당자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진짜 평생 보증해준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 클리어 케이스는 제가 실제로 써볼 거거든요. 물론 한 3개월, 6개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자신감에서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 신박템 아쿠아 스탠드 텀블러입니다. 용량은 두 가지, 색깔도 각각 두 가지 있는데요. 작은 거는 480ml, 큰 거는 700ml,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미쳤죠? 책상에다가 딱 올려놓고 뭐 보면서 밥을 먹는 거죠. 댓글 기가 막히게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가지고 이 7만원 상당의 텀블러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로서 봤을 때도 만듦새가 진짜 좋다고 느껴졌고요. 설계를 이렇게 했네 싶은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런 튼튼한 케이스나 신박템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할인 참조하셔가지고 이왕 사실 거 최대로 알뜰하게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네요.